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50대 이상 베이비 부머 세대의 소형 아파트 구매 비중이 10년 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가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최고 35층 아파트로 재건축됩니다. 다만 현대 6, 7차 아파트 일부 지역에 한해 최고 40층 높이의 주상복합을 짓는 방안은 바뀔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강북에 있는 84제곱미터급 중소형 아파트들이 10억 클럽에 속속 가입하면서 강남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와 마포, 광진구 등 도심이 가까운 새 아파트가 주거 환경 개선에 힘입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각종 지표들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상황이 양극화를 보이고 있지만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정책성 대출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현행 0.2%포인트의 우대금리 폭을 확대하거나 대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넷째 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2% 상승했습니다. 수도권과 5개 광역시가 소폭 상승한 반면 기타 지방은 24주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요,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가격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물건이 없어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소형 아파트의 거래를 주도하는 것이 1, 2인 가구가 아닌 베이비 부머 세대인 50대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골든타임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시면 부동산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은요, 이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이슈 꼼꼼하게 짚어보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움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지요. 이번 시간 함께하실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님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대표님의 날입니다. 금요일 네.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고민 상담에 앞서서 먼저 이 부동산 시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소소형 아파트 그리고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 그동안 쭉 해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1, 2인 가구가 아닌 50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좀 자세히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퇴직하는 세대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제 퇴직도 앞당겨지고, 그리고 이제 미리 또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곧 이어질 720만의 어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미리미리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 여기에는 약간의 그 조심성도 따르기 때문에 지금 PPT 파일을 보면서 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1, 2, 2개 소형 아파트 50대가 많이 찾는다, 이렇게 이제 나와져 있는데요. 사실은 거주에 대한 생각보다는 임차료를 받겠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평대 아파트가 평당 5천만 원 현재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매물 자체가 지금 현장에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한
8억 3,800 정도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에 43제곱미터짜리를 말씀하는 건데요. 9억 원에 내놨다가 다시 도로 걷어들인 이런 현상들이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매매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프리미엄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긴 한데 실속적으로 실속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좀 한편 살펴보자 그러면 강남권의 초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 추이를 살펴보시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16년도쯤 해가지고 이제 작년이죠. 5월 달에 3억 9천 정도 하던 것이 한 4억 9천 정도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1억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5억 5천 하던 것이 6억 정도 올랐고요. 지금. 그리고 6억 4천 하던 것이 7억까지도 오른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역삼동 아이파크 28제곱미터짜리 그리고 잠실 리센츠 27제곱미터짜리 그리고 삼성동 힐스테이트 29제곱미터짜리 다 뭐 교육이 또 연결되어 있는 점을 또 감안해 봐야 될 점도 있고요. 우리가 잠실 주공 2단지 재건축 송파구 잠실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송파구의 리센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27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요. 분양 초기 때 가격이 2억 6천 정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절에. 이때도 사실은 쌌던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2017년도 현재 6억 5천에서 7억 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평당 가격대로 따지자면 5천만 원대, 5,500만 원대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역삼동 개나리 2차 재건축한 거 역삼 아이파크 바람을 타고서 얘도 2006년도에 한 1억 6천 정도 했던 것이 지금 현재 4억 9천 여기 또한 평당 4,500만 원의 가치를 지금 두고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 지역적으로 교육하고도 연결이 좀 돼 있고 비싼 집을 들어갈 필요가 없는 전셋집만 잠깐 있다가 아이들만 교육시키고 빠지려고 하는 분들이 주로 전세비를 많이 주고라도 들어가는 아파트 중에 하나다라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소형이나 초소형 아파트 거래를 주도하는 50대 이상 실질적으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고령화 되면서부터 금리가 지금 계속 저금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제로금융 시장이 오겠죠. 그런 속에서 이제 노후 대비 재산으로 이제 월세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면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소형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지 계산은 따로 해봐야 됩니다. 대우건설 아파트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전용 면적 40에서 50제곱미터 최초 계약자 연령 분포가 2010에서 2015년도 계산을 좀 해보시게 되면 50대가 상당히 많았다. 그건 최초 계약자입니다. 예전에 계약했던 분. 지금 요즘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8억 9억 주고서 월세 받으려고 산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좀 말씀드리고 최초 계약자들 예전에 계약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50대가 이렇게 36% 이상 지금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소형 아파트 월세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삼성동 힐스테이트가 지금 43제곱미터짜리가 8억 3,800 정도 시세를 하고 있는데 보증은 3천에 현재 월 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3%의 수익률입니다. 3%의 수익률. 뭐 여기에서 중개 수수료 빼고 뭐 빼고 하면은 은행보다도 좀 약간 빠지는 형국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융자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된 거니까 융자를 이용하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13억 원짜리는 지금 큰 아파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 3천만 원에 똑같이 월세 200만 원 2.6%의 수익률을 보인다. 그러니까 적은 아파트가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지만 전체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닥 높은 수익률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같은 아파트 전용 43제곱미터짜리가 84제곱미터보다 월세 수익률이 조금 높은 건 맞지만 전체적인 시장에서 소형 다세대보다는 수익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올 하반기 베이비 부모 세대가 엄청나게 쏟아질 텐데요. 지금 소형 아파트에 대한 지금 기대 심리가 많아가지고 뭐 지금 막 5억짜리, 6억짜리, 7억짜리 막 뭐 좀 수서 이런 일대에 엄청 사들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월세 수익률이 받쳐주지 않은 그런 어떤 소형 아파트들은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해 가지고 거품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이율 자체가 높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치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냐면 부동산은요, 앞으로 넘어지나 뒤로 넘어지나 옆으로 넘어지나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모습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익은 차익대로 따로 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되는데, 현재 모습으로 이렇게 3%대, 2%대 모습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역할을 해주지 않는 것들은 차익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차익만 바라보는 게 교육으로 해갖고 조그만 평형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게 되면 사실상 금액 자체가 84제곱미터랑 월세 기준이 이렇게 같이 맞아 떨어지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형 아파트 투자하시는데 사실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사실은 그 거품에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대형 평형에 비해선 수익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수익률이 매우 높은 것은 아니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라는 조언 드렸거든요. 자, 투자하시기 전에 꼭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고 조언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좀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요. 네. 살고 있는 건 송파구 가락동 대림아파트 104동, 104mm 매도 시점하고요. 네. 구이동 2단지 현대아파트 104mm 32평 갭 투자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리고 개포동 대치 2단지 저기 67mm 갭 투자, 그것도 갭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능할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 두 개의 아파트를 갭 투자하실 목적이신 거예요? 예, 매도는 안 하고 매도 시점만 알고요. 지금 살고 계신 곳이 구파동의 가락동 대림아파트. 가락동의 대림아파트. 자, 104mm. 네, 대림아파트 104제곱미터를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 매도 타이밍, 그리고 예, 또 매도 앞으로 시점.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현대 2단지 아파트, 그리고 예. 개포동의 대치 2단지 아파트, 갭 투자를 예, 좀 예. 해도 괜찮을 건지 자, 하나하나 예. 좀 차근차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갭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 개씩 좀 대표님과 말씀 좀 나눠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네. 자, 현재 있는 아파트를 팔고서, 안 팔고서, 팔지 팔지는 않고서, 않고 그냥 지금 매도 이제, 시점만 알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네네.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지금 이제, 이렇게, 대림 아파트, 가락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지역의 특성을 보시자 그러면은 3호선이 전철이 연결돼 있고 8호선도 멀지만 어쨌든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잠실 1, 2, 3, 4, 5단지에서 밀려가지고 더 갈 데가 없어요. 뭔가 교육으로 이쪽 가락동이나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방송 보시는 시청자들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쪽 지역의 아파트들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요 밑에 쪽으로 가면은 더 좋겠죠.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아주 잘 돼 있고 사실 여기에 이제 헬리오시티라든가 뭐 주택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 학교 자체가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지역이 외려 조금 이제 가치 상승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매도하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매도하지 마시고 어디로 움직이시더라도 전세를 놓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역 특성상 계속 가격이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하락하거나 그럴 일은 없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조금 더 오름세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네, 가지고 있는 주택은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갭 투자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구이동 현대아파트 지금 말씀하셨죠? 예, 2단지요. 예, 2단지. 104mm요.
네. 현대아파트하고 지금 이제 둘 중에 하나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건데요. 네. 구이동 현대아파트 위치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은 길 건너가 이제 잠실이에요, 잠실. 네, 네. 잠실이고 올림픽대교에 있는 데 있고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 위쪽에, 이쪽 광나루, 광장동 쪽에 상당히 잘 돼 있는데 바로 밑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쪽 주변의 개발로 따지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터미널도 있고요. 지금 안에 터미널도 있고 올림픽 쪽 이쪽에 이제 관광이라든가 이런 개발 베이스도 좀 깔고 있고 여러 가지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투자해 두시는 거에 대해서 나쁘지 않지만 전체적인 아파트 시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갭 투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예, 이 예. 물건하고 지금 이제 아까쯤에 또 이제 비교하셔가지고 아마 투자를 하시고 싶은 모양이신데 하나 말씀하신 게 지금 이제 개포동 개포동 대치 대치 2단지 말씀하셨죠? 이거는 왜 투자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저기 전세 놓고 2년 있다가 저기 2년 우리 있다가요? 예. 굉장히 욕심이 많으세요. 예. 부동산 투자는 2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두실 것 같으면요. 이쪽 네. 지역 특성을 좀 보시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치동 같은 경우도 3호선 라인에 연결이 돼 있고 대모산도 연결돼 있고 수서도 연결돼 네. 있고 개발이 주변에 상당히 많은데 지역 특성을 지도를 좀 키워가지고 좀 살펴볼게요. 자, 특별하게 이쪽 지역이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2년 단기 투자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네. 하시고 싶으시면 이 물건이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지도를 조금 너무 키웠네. 보시게 되면 양지천 마지막 라인에 이렇게 동은 개포동인데 수서 1원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교육은 여기는 적은 평형이 많이 있으면서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형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개포동이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이제 좀 떨어지는 지역, 개포동 중에서도 약간 빠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네네. 해두신다고 했을 때 2년 있다 뭐 매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차라리 여기 하실 것 같으면은 지금 수서 쪽에 내려가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상록수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얘는 두 개 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갭 투자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얘도 사실은 바라볼 게 없고 수서 1원 때문에 그냥 같이 연결돼 있는 교육 때문에 밀려가지고 갈 데 없으신 분들이 몰려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쪽 예, 지역도.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 이제 구이자양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위치로 정해져 있지만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A급 지역은 여기 위에 몰려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투자 들어가시는 건 이제 목적이 정확하지가 않으세요. 연식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재건축 투자 들어가시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15년 이상 가야 되는 연도고요. 이게 네네네. 지어진 그건 알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갭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전세 비율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높지도 않은 형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둘 다 투자 대상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이너스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는 만약에 이동하시더라도 꼭 전세 끼고 더 보유하시라는 의견 들었고 고민하셨던 갭투자 아파트 두 곳은 좋은 투자처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또 아울러서 갭투자 조금 단기간으로 보시지 감사합니다. 마시고 길게 보시라는 점 조언 드렸으니까요. 좋은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 가지고 있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누구나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네. 지역에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네, 마포구 연미동에 네. 상록 아파트 25평요. 네, 25평형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전세 주고 있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지금 전세 끼고 보유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상록 아파트 염리동에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 위로는 2호선 전철역이 지나가고 있고, 아래로는 지금 이제 6호선 전철역이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어. 전철이 뭐 그렇게 가깝거나 뭐 지도상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기대할 만한 것들이 조금 있는 게, 현실적으로 이 주변에 이제 마포레미안이라던가 공덕자이가 들어가면서 9억 대의 매가를 찍으면서 사실은 네. 뭐 4억대, 5억대 있던 주택들이 약간 상승세를 가져왔습니다. 상당한 많이 상승세. 오래된 아파트들이 좀 말도 안 되게 가격이 같이 올라갔는데, 사실 이거는 이 마포레미안이나 공덕자이가 올라가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네. 개포지구가 4천만 원 찍으면서 전체 시장이 같이 점핑하면서 얘도 같이 동시에 겸사겸사 같이 점핑한 결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는 아파트인데, 그냥 우리가 마포 상록자의 아파트 기준으로 한번 바라보자고 했을 때요. 무조건 아파트 기준으로 한번 바라보자고 했을 때, 자, 얘도 지금 자세히 지도를 들여다보시면 상록자이 아파트 옆에 마포자이가 2018년도 9월에 입주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마포 현대라든가 삼성 레미안의 가격이 점핑을 좀 했습니다. 1억대 이상 점핑을 했어요. 그러면 얘도 마포자이가 올라가면서 점핑할 수 있겠죠? 똑같이.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세 기간이 얼마나 남으셨다고요? 내년 7월이 만기입니다. 내년 7월. 네. 내년 7월이랑 2018년도 9월이랑 2개월 차이 나는데, 마포 레미안이나 공덕자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점핑을 했고, 올해 말에 15,000세대가 이주를 하면서 같은 현상이 비스무리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네. 때문에 얘는 지금 팔아야 된다? 아니다. 2년 정도 더 있다가 그때 가서 팔지 말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0년도에 2년 더 가져가셔야죠. 얘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따라 올라가니까, 그죠? 그때 가서 팔으라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하자는 얘기죠. 네. 보통 목표가를 한 얼마 정도 보면 됩니까? 목표가를 정할 수는 없죠. 얘가 얼마큼 올라가냐에 따라서 얘가 같이 따라가니까. 그러면 그죠? 2020년도에 슈퍼 물건이랑 한번-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네.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를 네. 들자면 마포자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7억 7천대 하는데, 만약에 얘가 10억이 가고 얘가 9억이 가는데, 얘 목표가가 지금 4억 5천에서 지금 5억만 딱 잡아놓고 5억이면 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네. 만약에 8억이 되면 얘가 4억 한 8, 9천 될 거고, 얘가 만약에 10억이 되면 얘가 5억대, 6억대 이상 넘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기간은 얘를 바라보고 마포자이를 바라보고 올라가는 상향을 보고서 매도하는 거, 2년 있다가 그때 어떻게 할지 그때 고민하자는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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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아직 이 상승 여력 충분하니까요. 2년 동안은 그냥 기분 좋게 더 보유하셨다가 그때 다시 언제쯤 매도해야 하는지 매도 타이밍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투자 목적 그리고 실거주 목적 어떤 것이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아, 성남에요. 네. 성남의 신흥 주공아파트 재건축. 네, 주공아파트 재건축. 자, 바라보고 벌써 투자하신 건가요? 아니면 투자하실까 고민 조합원. 중이신 건가요? 조합원이요. 아, 지금 현재 조합원이세요. 네네. 자, 성남시 신흥 주공아파트 지금 조합원으로 보유하고 계신데 이 앞으로 향후 전망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아, 공기 좋은 데 살고 계시네요. 네네. 지도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네. 자, 신흥주공 지금 현재 그 재건축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갖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제가 조합원 거 작년에 샀어요. 작년에 사셨군요. 네, 조금 더 네. 일찍 갖고 계셨으면 상당히 좋을 뻔 했는데, 네, 어쨌든 네. 지금도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자,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매매가를 얼마 주고 사셨어요? 4억 500. 4억 500. 5월 달에 관리처분 변경 신고를 위한 총회가 있었죠? 네네. 네네. 어떻게 됐나요? 지금, 아직 안 했나요? 아니, 다 하고 지금 다 철거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권리가액을 얼마 받기로 하셨어요? 아, 그런 건 자세는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원조합원이신데.
지금 몇 평 신청하셨어요? 25평이요. 25평. 분담금 얼마 내기로 하셨어요? 현재로서는 분담금이 이렇게 지분이 많아가지고. 응. 돌려받아요? 아니, 이게 부동산에서 이제 계약할 때 그랬는데, 이제 우선, 조금만 내는 것 같더라고, 우선. 얼마요? 조금 얼마? 한 2, 3천? 2천에서 3천. 예, 본인은 4억 2, 3천의 물건을 25평을 사신 거네요. 그죠? 네네. 자, 일단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주변에 여러 가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한산선역 입구, 이게 이제 지금 전철역 8호선인데요. 우리 네. 그 신흥주공은 신성역 옆에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단대 프로지오가 그나마 새 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곳 중에 하나고 전세 비율도 상당히 높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네. 뭐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잡고 있죠. 근데 네. 단대 프로지오의 장점은요, 안에 초등학교가 다이렉트로 붙어 있다. 이런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신흥주공은 조금 학교 길을 좀 건너가야 된다. 이런 단점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대단지다. 2,000세대에서 4,000세대로 지금 탈바꿈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단대가 25평형이 지금 4억 한 5, 6천 하거든요. 시세가. 네. 지금 현재. 그리고 30평대가 5억 한 5, 6천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줄 돈은 좀 주고 샀다. 그거죠? 좀 싸게 산 거 맞아요. 몇 천 정도. 근데 취득록세 넣다 보면은 거의 뭐 원가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지는 않지만 크게 이득될 거가 많지는 않다. 그래도 새 주택에 산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얘가 지금 2012년식인가 그러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제 지금 18, 19, 20, 2020년 되면 얘가 제일 새 거가 되죠? 제일 새 거가 돼서 초등학교 좀 멀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얘보다는 가격이 비스무리하게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먹을 게 아주 약간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원조합원이셨다 그러면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손해보실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아파트 어차피 등기치고 가져가셔야죠. 아파트 등기치고 등기쳤어요. 아파트 네네. 입주까지 시키고 어차피 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네. 관리처분 나기 전에 언제 사셨어요? 작년 8월 달에요. 관리처분이 언제 나셨어요? 관리처분이 5월 달인가? 5월에 났는데 8월에 사셨네요. 그죠? 네네. 관리처분 나기 전에 2년 전에 매입하지 않으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관리처분 전에 났으니까 공사하는 기간을 도시정비법에서 공사하는 거는 도시환경정비법으로 공사하는 거는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을 해줘서 등기 치자마자 바로 파셔서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면은 비과세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방송 보시는 분들 잘 보세요. 입주권일 때 사신 분은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등기 치고 2년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비과세 받으실 거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은 등기 치자마자 바로 팔아도 한 주택이라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관리처분 전에 2년 전에 매입하지 않으면 이것은 비과세 아무 때나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데 등기 치자마자 그렇게 팔으셔도 돼요. 그 대신에 근데 조합원 대표님- 입주권 때 사신 분은 등기치고 2년 가져가셔야 되고요. 네네. 대표님, 그럼 앞으로 전망은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먹을 게 그래도 네네. 남아있다. 팔지 마시고요. 어차피 투자하신 거니까. 지금 뭐 4억 2, 3천인데 시세가 4억 5천이면 어쨌든 4억 7, 8천은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돈이 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등기치고 가져가셔야죠. 만약에 이거 그냥 일반 과세 내고 다른 거 수익 보려 그러면 확 하고 돌아서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나쁘진 않다. 괜찮다. 왜냐하면 지금 밑에 쪽에서 지금 위례 신도시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밀려가지고 이쪽까지 다 오세요. 지금 공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네네. 외려. 그래서 교통도 차라리 이쪽이 더 뻥 뚫린 것도 없잖아 있고요. 네네. 그쪽 가기 위례 신도시 가려면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막 이렇게 복잡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으로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 가격 대비 저렴하고 공기 좋고 살기 좋고 하기 때문에 밀려와가지고 이쪽을 또 매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꼭 입주 시기까지 보유하셔라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좋은 판단하세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대표님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나 방송만으로는 조금 시간이 아쉽다 하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대표님 좀 안내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이런 표현들이 가끔 놀라워라 이런 표현을 지금 제가 요즘 근래 들어갖고 4번, 5번을 듣는데 어느 세미나에서도 듣지 못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놀라웠다, 현실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걸 접근을 할 때 필요한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공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같이 정보 교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형을 필요하시던 본인의 주택에 대한 고민이 있던 세미나에 오시면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정말 놀랍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알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는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바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이렇게 2차례 진행되고요. 역시 이 세미나도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친절하게 또 안내해드리고 또 예약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잠시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서 연일 여러 가지 수치들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시장 과열에 따른 이 앞으로의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현재 시장 상황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정부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나 한번 PPT 파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부동산 자체가 지금 사실 많이 지금 집중돼 가지고 오히려 이제 거래가 안 될 것 같은 부동산이 지금 현재 거래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와 저금리,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그동안 거래되지 않았던 물건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신문 기사상 나지만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은 113 대책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 113 대책 전에 8,700가구가 이주할 때 뭔가 살려고 기다렸던 분들이 가격이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이주 세대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액션을 취하지 못했던 분들이 다시 기다리고 있다가 113 대책이 발표가 됐을 때 그때 가격이 한 몇 개월 있다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전부 다 활화산을 당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활화산을 당기지 못하고 정부 정책이 지금 나서면서 갑자기 부동산이 잠시 주춤할 때 이때 또다시 활화산을 당기신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 일대에는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질 않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 앞으로 또 남은 이주 세대 때문에라도 앞으로 4, 5년간은 가격이 빠지질 않는다.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이제 안에를 한번 들여다보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 부동산 거래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5월 24일 현재입니다. 지금 작은 게 아파트 거래가 이만큼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매매 실질적으로 매매가 4,000건, 분양권 매매가 500건일 때 4,000건 정도 했던 1월 달에 했던 것이 지금 이제 4월 달 경우 분양권 매매가 500에서 1,000으로 2배 정도 뛰었고요. 그리고 아파트 거래 같은
같은 경우도 지금 3천 건 이상이 더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달에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수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가 2배, 3배로 지금 더 늘고 있고 외려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서울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 거래량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1193건에서 1월 541건에 비해 2배 이상 실질적으로 가격이 뛰었다. 이런 이제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전의 최고 기록인 6월 달에 1268건을 넘어선 거죠.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지금 액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도요. 7,500건에서 연초에 2배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연초보다도. 그래서 1만 건을 넘어서진 않았지만 아직 거기에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현재적으로 5월 3주차 때 상승률이 0.24% 정도 엄청나게 빨리 많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113 대책 발표하고 한 200여일이 지났어요. 실제 1년으로 따지자면은 365일 중에 200일이 지났는데 청약 경쟁률하고 지금 현재 심해지는 양극화 부분이 우리가 늘 우려했던 양극화 부분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 볼 수가 있고 11월 전국 주택 거래는요 10만 2,8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외려 5.2%가 늘어났어요. 근데 12월에는 8만 건으로 약간 0.8%에 그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전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들여다보시게 되면요. 17년 2월 달에 1.96대 1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최저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19.36대 1, 그리고 4월 달에 9.16대 1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과열 경쟁이 일어났고 17일 기준으로 평균 55대 1 정도로 급등을 했다.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 지역에 좀 한해져 있는 거죠. 심해지는 양극화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부산이라던가 이런 곳에 연지 꿈의 거리라든가 228점대 3 부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세종의 리버파크 지금 104대 77. 하지만 제주도나 이런 데는요. 사실 지난해 68.53을 기록을 했었지만 지금 1순위 경쟁에서 1대1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차이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 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하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강한데 귀한 매물이 지금 없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올해 1월에서 4월 총 주택 거래량이 27만 4천 건인데 지난해보다도 지금 3.9% 최근 5년간 4.4% 감소했습니다.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액션은 지금 취하고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고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재건축 위주 수요나 부동산 규제 미발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세로 계속 앞으로 이어질 거고요. 새 정부의 정책을 앞으로 좀 주시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단단하게 우리가 완화 정책을 피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폭등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올해 초부터 반등을 합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전 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유지 정책을 딱 피고 간다라고 결론이 나버리니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구나라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KB국민은행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11월부터 2월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년 같은 대비보다 약간 낮았지만 올해 3월부터 0.10% 오르면서 지난해 3월보다 0.07%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많이 상승 4월에도 0.14%가 올라가고 있다가 올 3월부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되고 현재 서울 아파트 값도 올해 들어갔고 0.17 월별 상승률로 보게 되면 16년 11월 달보다 0.66% 높이 올라간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지난해보다도 더 많이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계약이나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 경우 같은 경우도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재건축 단지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평균을 굉장히 올린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추가이익 환수로 인해서 초과이익 환수를 피한 단지들이 가격을 올려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파트값 매매가도 매달 상승률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2월달까지는 보합세였어요. 근데 3월달, 4월달 해가지고 5월 현재 올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수도권 아파트하고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수도권 아파트 거래 매매량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5월 23일 현재 경기도 아파트 매매량이 1만 5천 건으로 1월 달에 1만 1000건에 비해서 1.5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현재 지난해 5월보다 더 많이 이루어진 겁니다. 원래 지난해가 굉장히 복잡스럽고 거래가 많이 된 것 같은데 마치 부동산 거래 안 하는 것 같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지금 수도권 아파트가 이 정도 거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청약도 새 정부 들어갔고 처음에 진행됐던 신길 뉴타운의 보람의 SK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14,500건 청약이 몰려왔고 27대 68. 정부가 새롭게 들어선 게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률이 일어난 겁니다. 이는 민간단지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거고요. 종전의 암사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평균보다도 훨씬 더 2배 이상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약 쪽도 상당히 수요자가 많이 몰리고 있고 거래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 지금 견본주택을 여는 강동구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있는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더 지금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계속 6월까지 계속 이어지고 높아질 것이다. 청약적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 좀 중도가 많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요. A급 자리들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그동안의 변화가 왔는지 좀 살펴보면요. 실질적으로 김대중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요.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그때 당시 했었습니다. 완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4.0%나 1.4로 0.29 하락을 했던 거 볼 수가 있고요.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했던 노무현 정부 때 오히려 13.3%가 올랐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규제나 강화는 아니지만 약간의 아주 미세한 강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양극화 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 수도권 지역은 억눌려 있던 실소유자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물건을 사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한 게 이러다가 내 집도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화된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현재 부동산 과열 조짐의 원인으로 좀 살펴보시자고 하면은 강남의 실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화라산을 아까 당겼다가 놓치신 분들이 다시 한번 좀 당겼다가 좀 쏘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은 이미 가격이 높아가지고 사실은 공급이 많아서 조정세에 이릅니다. 오히려 거품이 빠져서 가격이 지금 높은 가격에 분양에 받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빠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강남이나 이런 중심부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이 오히려 가격이 상승세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풍부한 부동산 자금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자금이.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부동산으로 몰리겠죠. 그러면서 지금 재건축 환수제가 빠진 곳들 아니면 실수요 주택들, 강남에 있는 주택들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로 몰리고 있다. 저도 작년 9월달에 집을 샀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정부 정책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이 부분도 있는 게 현재 정부 문정부의 도시재생을 개발 사업이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서 도시재생이 되는 곳에 왕빵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돼서 오히려 이제 투자에 대한 바람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한번 그쪽으로도 또 몰리고 있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이런 쪽의 어떤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계약을 안 하고 얌전히 있는데 보기보다 옛날보다 오히려 작년보다 그 붐이 일었던 작년보다도 더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네, 분명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그걸 또 증명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양극화 현상이 조금 심화되고 있고 또 지역별로도 조심해서 접근해야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늘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좀 받아보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저희도 언제나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려야겠죠? 바로 전화 시청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실거주로 매매 고민하고 있고요. 네. 용산구 산천동 리버힐 삼성 아파트 30평대 하고요. 네. 성동구 금호동 사가 네. 금호대우 아파트 30평대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맞벌이 부부라서 강화문하고 좀 가깝게 출퇴근이 가능해야 돼가지고 이 두 지역을 골랐는데 네. 앞으로 또 아이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나 뭐 학군이나 학원 등을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아파트 중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하고 관리가 좀 잘 되는 아파트가 어디고, 그리고 매도했을 때 잘 팔리고 또 시세 차익도 좀 생각할 수 있는 네. 아파트가 어딘지 좀 더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매매 시점이 올해 저희가 3분기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네. 3분기가 괜찮은지 아니면 전세로 조금 있다가 하반기 이후나 내년 이후에 금매로 매매를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조금 네. 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조건, 이런 거를 만족할 수 있는 네. 지역이나 아파트가 있으면 추천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선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광화문 도심과 좀 가까운 곳이어야 하고 또 앞으로의 학군 그리고 미래 가치, 네. 시세 차이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파트. 네네. 자, 우선 두 개를 보고 계셨어요. 용산구 산천동의 삼성 리버힐 아파트 그리고 금호동 사가의 금호대우 아파트. 자, 우선 이 두 개 중에는 어떤 것이 좀 더 조건에 맞는 아파트인지 대표님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죠? 아이도 네네. 키워야 되고, 부동산 투자해갖고 네네. 차익도 내야 되고, 나중에 팔 때 수익도 나야 되고. 그죠? 네. 네. 지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처음에 말씀하셨던 아파트, 지금 이제, 금호동에 지금 대우 아파트 얘기하신 거죠? 네네. 네, 금호동 대우 아파트. 이쪽 지역의 특성을 좀 살펴보시자고 하면요.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네네. 얼마죠? 지금 호가가 조금 올라있는 상태라서 6억 초반에서 7억 초반. 6억 초에서 7억 초. 네. 연식을 혹시 아세요? 연식을? 예, 2001년. 2001년. 준공이요. 아유, 조사 많이 하셨네요.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기서 1등 아파트라고 치면 레미안 옥수 리버젠 아파트를 들 수가 있고요. 2등으로 치자면, 2등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데, 어쨌든 옥수 파크힐스가 있습니다. 옥수 파크힐스는 사실은 1등이 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작게 지어놔가지고, 지금 좀 오히려 리버젠의 가격이 지금 더 점핑하고 있어요, 지금. 오픈하고 나니까, 34평이 너무 작더라 이래가지고 지금 오히려 리버젠이 인기가 더 많이 끌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의 특성상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길 건너면 강남이죠. 네, 길 건너 3호선 전철 라인이 있고요. 길 건너면 강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거주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이쪽에 입주를 많이 하고 있고 왕십리 같은 경우도 얘보다는 뒤로 밀리기 때문에 얘가 가격이 10억이 오르면 그 물건이 7억, 8억 9억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 안에서 이렇게 기준을 좀 보시자고 하면 얘가 지금 2001년도식인데 여기서 97년도라든가 아래로 94년도라든가 아래로 내려가면은 5억대 초반에서 지금 이제 6억대 초반 합니다. 1억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2007년식이라든가 푸르지오 쪽으로 가시게 되면 오히려 7억대 초반에서 8억대 초반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위로 또 1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6억 초 7억이 이 주변에서는 그냥 적당한 가격이에요. 적당한 가격.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싸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 여기 초등학교도 있고 교육도 괜찮고 강남도 가깝고 강화문 나가시는 것도 그 차가 있다 그러면 가깝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괜찮죠. 한남동에서 강화문 가는 것도 상당히 가까운데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뭐 어찌됐든 버스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위치가 좀 좋은 곳에 위치했고 투자하셨다가 나중에 파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다. 뭐 프리미엄은 상당히 막 이렇게 막 잔뜩 오르거나 막 이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리버젠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얘도 같이 상승을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 뭐 얼마나 대단히 점핑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인플레는 따라가 준다. 이렇게 지금 얘 물건에 대한 특성을 좀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삼성 리버힐즈 아파트시죠?
네, 네. 한강변이 보이는 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삼성 리버힐즈 아파트는 전철도 없고요. 사실 주변에 딱 뭐 하나 있는 거, 한강이 보일락말락한 거, 높은 층에 있는 한강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얘에 대한 개발 베이스를 보자 그러면 아래로 좀 내려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전자랜드 있는 쪽이 옛날에 국제업무 도시로 되려다가 말아서 지금 빌딩 들어가고 어쨌든 관리계획 해가지고 다른 개발로 들어가서 개발이 나중에 분명히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이 개발에 대한 걸 여기다 받아먹으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얘는 개발에 대한 기대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줘야 돼요. 지금은. 얘보다는 금호동이 훨씬 더 낫고요. 금호동이. 추천을 이 둘 중에 하나 물어보신다면 금호동이 더 낫고요. 그리고 지도 중에서 물건을 하나 저희가 집어드릴 수는 없고 본인이 이런 식으로 정해갖고 전화 주시면 기다 아니다 괜찮다 안 괜찮다 요 정도까지는 정리해드릴 수 있고 제가 보기엔 금호동 사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투자 시기로 따지자면 지금 현재 나우입니다. 왜냐하면 이 15,000세대가 이주를 시작하시게 되면은요 올해 말 들어서 급매 물건이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세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는 엄청나게 잘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말 되기 전에 지금 현재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좀 명쾌한 답변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선 두 개 고민하시는 아파트 중에는 성동구 금호동 자가의 금호 대우 아파트 훨씬 더 좀 실거주하기에도 좋다라는 말씀 드렸고 지금이 매수 시기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주시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안양의 기산동에 있는 3호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19평 정하고요. 네. 평형은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구로동에 있는 네. 부산 아파트, 거기도 소형 아파트로 네. 투자로 두 군데다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괜찮은지 네. 매수해도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전화드려요. 예, 예. 네,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이 경기도 네, 안양 네, 네. 비산동에 위치한 재건축 3호 아파트 아니면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두산 아파트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네, 좋은 네. 투자처가 있을지 자 대표님의 의견 좀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주택이 다 이거 네. 재건축까지 바라보시려면 좀 시간이 용적률이나 이런 거 좀 체크가 좀 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아, 거고요. 어디서 지금 소개를 받으셨나 봐요.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자, 보시게 되면 네. 매매가는 혹시 아세요? 네. 소영훈 제가 물어봐서 알아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아파트로 재건축 투자를 그냥 이제 뭐 말씀을 좀 드리자 그러면 지금 네. 이 안양에 있는 재건축 투자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은 뭐 이거 재건축 투자 해가지고 지금 매매가가 얼마예요? 20평 같은 경우에는 3억 초반이고요. 3억 초반. 자, 여기서 네, 금액 조금만 더 합치게 되면은 더 좋은 곳에다가 아파트를 좀 사실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 네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재건축 해가지고 수익률이 많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분이 적은 데다가 용적률을 160, 170 받아먹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네. 게 별로 없어서 네. 차라리 레미안 메가트리아 신축을 사시든가 그런 네. 게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네. 네, 그리고 네. 구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 위치상 뭐나 투자 금액을 투자로 해가지고 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7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위쪽으로 가나 아래쪽으로 하나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상당히 많아서 투자 가치가 좀 있으니까 아파트 투자하시는 거 반대하지 않을게요. 이건 저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어쨌든 괜찮은 편이고요. 아까 비산동은 그거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4억대 주고서 안양에 좋은 아파트 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간략하게. 네. 영농, 예?
네, 간략하게. 예. 네. 영등포역에 있는 프루지오, 대우 프루지오 아파트 투자는 어떨까요? 영등포역에 대우 프루지오. 영등포역에서 가깝습니까? 뭐 한 8분. 왜 기왕이면 8분이 5분 거리에 있는 걸 찾으셔야지. 아, 그래요? 네. 대단지던데. 네, 대단히 어쨌든 전철역 가까운데 5분 거리에 있는 걸 찾으세요. 나중에 팔기 좋으니까 그게. 돈을 좀 더 주시더라도 5분 거리에 있는 거. 5분 거리 내에 있는 거. 그렇죠, 네네. 평형은 그러면은 30대도 30평형도 괜찮습니까? 거기는 30평도 괜찮고 25평도 괜찮아요, 거기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시간강에서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부동산 관련 고민들 오늘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요, 저희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계속 열어둘 테고요.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좀 말씀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신하선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 진행됩니다. 내일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노년역 근처에서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이 세미나 역시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고 또 예약 접수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날 좋은 금요일이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